자, 수학에서 어떤 개념을 처음 배울 땐 네 가지 단계를 거친다. 첫 번째, 정의. 두 번째, 성질. 세 번째, 활용. 네 번째, 융합이에요. 즉, 함수의 정의, 함수의 뜻과 표현을 먼저 배웁니다. 함수가 무엇이냐? 함수를 흔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초등학생 때 배운 적 있어요. 그 박스 뭔지 아세요? 박스? 이렇게 생긴 박스가 있다. 여기다가 1을 넣으면 2가 나오고 2를 넣으면 3이 나온다. 이런 박스 본 적 있죠? 이걸 보고 우린 함수라고 불러요. 즉 함수란 자, 일단 정의를 쓸게요. 정의역에 각 원소 x마다 공역의 한 원소 y가 대응되는 관계. 이게 함수의 정의예요. 정의역의 각 원소 x마다 공역의 한 원소 y가 대응되는 관계. 이게 함수의 정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게 있죠? 정의역이 무엇이고 공역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걸 배워볼 거예요. 함수의 3요소입니다. 함수에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함수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정의역입니다. 자, 정의역의 정의가 뭐냐? 그냥 집합 x예요. 집합 x를 정의역이라고 불러요. 무슨 뜻이죠? 그냥 몰라도 돼. 이런 뜻이에요. 우리 대수에서 떠올려 보세요. 시초선과 동경 뭐라고 정의해요? 반직선 OX. 무슨 뜻이죠? 몰라도 돼. 이런 얘기죠.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몰라도 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저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갈게요. 정의역이란 이 함수가 정의되는 집합이에요. 무슨 말이냐? 어떤 여러분 1차 함수가 있다 칩시다. 우리 1차 함수가 뭔지는 아시죠? y는 x 플러스 1차 함수죠? 그럼 여기 x에 넣을 수 있는 값이 뭐가 있어요? 실수 있죠? 실수를 다 넣을 수 있지. 그럼 이 정의역은, 이 함수의 정의역은 뭐야? 실수 전체의 집합이에요. 실수 전체로 구성된 집합이 정의역이에요. 알겠니? 이 함수가 정의되는 집합인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다시 이야기하면 이 함수에 대입할 수 있는 x값을 모두 원소로 갖는 집합인 거예요. 오케이? 그걸 그냥 쉽게 집합 뭐라고 이야기한다? x라고 우리의 교과서에선 이야기한다. 집합 x. 자, 그럼 공역이 함수의 3요소 중 하나인데 공역은 정의가 뭘까요? 집합 y입니다. 공역은 집합 y예요. 근데 정확한 정의는 함수가 대응될 수 있는 모든 y의 값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 이 y는 x 플러스 1은 x의 실수를 갖다 넣었어요. 그럼 나올 수 있는 y 값은 어디가 있어요? 실수 다 있죠. 그러니까 얘의 공역은 실수예요. 그걸 그냥 집합 y라고 이야기합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집합 x에 있는, 즉 정의역에 있는 각각의 x마다 하나씩이 다 공역의 한 원소에 대응을 하는 거예요. x에 제일 대입하면 얘가 나온다는 식인 거죠. 세 번째 요소가 뭘까요? 대응입니다. 어떤 함수라는 것이 정의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정의역. 두 번째, 공역. 세 번째, 대응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집합 x가 1, 2, 3을 원소로 하고요.
어떤 집합 y가 1, 2, 3, 4, 5를 원소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의역과 공역이 얘라고 해볼게요. 그때 이 함수, 어떤 함수가 정의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대응이란 것이 필요한 거야. 대응. 그럼 그 대응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생각해 봐야겠죠. 예를 들면 f에 1을 대입하면 1이에요. 그럼 f1은 1이다. 이렇게 쓰잖아 우리 지금까지. f2가 4고 f3이 5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함수를 뭐라고 표현할 거냐는 거예요. 함수의 표현입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떤 함수 f가 있어. 근데 너의 정의역이 x야? 그러면 f하고 땡땡 하시고요. x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얘가 정의역이란 뜻이야. 그리고 대응 있지. 저 대응은 화살표로 이렇게 쓰는 거야. 그리고 여긴 공역 y를 써주는 거예요. f 땡땡 x 화살표 y 하면 정의역이 x이고 공역이 y인 어떤 함수 f란 뜻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표현법이 있어요. 저 두 번째는 이거예요. 이렇게 줄글로 쓸 수도 있겠어요. a에서 y로의 함수 f라고도 써요. 자, 근데 이 두 가지 표현법에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죠? 즉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대응까지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보자 라는 겁니다. 대응까지 확실하게 표현할 방법. 여러분 이거 어떻게 표현할래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정의역과 공역이 무슨 집합이에요? 무슨 집합? 유한집합이에요. 유한집합. 유한집합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벤 다이어그램. 그래서 X라는 집합을 원래 벤 다이어그램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1, 2, 3 이렇게 쓰시잖아? 근데 조금 세로로 길게 늘려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안에 1, 2, 3을 넣는 거예요. 그 다음 집합 Y도 길게 늘려서 이 안에 1, 2, 3, 4, 5를 넣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벤 다이어그램처럼 그리시면 되는데 저는 분필로 칠판 위에 쓰다 보니까 그냥 이쁘게 쓰려고 이렇게 네모나게 쓰기도 합니다. 전 이렇게 쓸게요. 얘도 네모나게 적어줘요. 이렇게.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는 그 벤 다이어그램 표현이라는 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아까 F1이 1이고 F2가 3, F3이 5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을까요? 1을 대입하면 몇이 나와요? 1. 그러면 1에서 1로 화살표를 쭉 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F2가 3이니까 2에서 3으로 화살표를 이어주시고 3에서 5로 화살표를 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대응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얘는 언제만 사용할 수 있어요? 언제만 사용할 수 있어요? 유한집합 뭐가? 정의역과 공역이 유한집합일 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 그럼 처음 집합에서부터 쌤이 표현과 종류를 강조한 이유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나오는 거예요. 정의역과 공역이 유한집합이면 최대한 그 함수의 대응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싶어야 돼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고 싶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항상 집합이 어떤 종류냐에 따라 풀이법을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산과 비가산을 나눈 이유도 정확하게 거기에 있습니다. 집합이 가산이냐 비가산이냐에 따라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따라오셨다면요.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x가 정의역을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잡아볼게요. 전 함수를 뭐라고 잡을 거냐면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정의역이 뭐죠? 집합 x. 공역은 집합 x인 거예요. x에서 x로의 함수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얘네들의 대응을 전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요? 없죠. 왜죠? 실수는 셀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얘는 항상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대응을 알려주냐? 이런 식으로 식을 주죠. 그죠? 그러면 이거 자체가 내가 지금 대응을 전부 다 표현한 거예요? 표현한 거예요. 그쵸? 다 표현한 거야. x에 무언가를 대입하면 어떠한 y가 대응되는지를 표현해 준 거라고. 근데 벤 다이어그램은 그걸 기하적으로 보여주죠. 이게 뭐야? 대수적 표현이야. 이게 기하적 표현이야. 얘는 대수적 표현이야. 그럼 얘도 기하적으로 표현해 보면 안 될까라는 거지.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그게 바로 그래프라는 개념이지. 그래프. 그래프도 뭐야? 그래프도 집합입니다. 자, 그래프의 정의가 뭐냐면 순서쌍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야. x, y라는 순서쌍을 원소로 하면 그건 그래프라고 불러요. 근데 지금은 뭐의 그래프야? 함수의 그래프야. 즉, 이 x, y가 함수에 대응되는 점이어야 되는 거야. 그 말은 y가 어떻게 나온 거야? x를 f에 대입해서 나왔다라는 거야. 근데 이때 x는 뭐의 원소여야 하죠? 정의역의 원소여야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함수의 그래프예요. 이해됐니? 자, 비가산 정의역이나 공역이 비가산 집합이면 우린 뭘 한다고요? 그래프를 그린다고요. 왜요? 벤 다이어그램을 못 하니까요. 이거라도 한다는 거예요. 이거라도 하자. 자, 다음입니다. 자, 함수의 3요소는 정의역, 공역, 대응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친구 보세요. 다시. 공역이 뭡니까? 집합 y. 즉 원소로 뭐가 있죠? 1, 2, 3, 4, 5가 있죠. 근데 여러분 1, 2, 3, 4, 5가 전부 선택을 받나요? 대응되나요? 아니죠. 그럼 대응되는 친구와 대응되지 않는 친구를 구분하고 싶죠. 이제. 그래서 치역이라는 개념을 배우는 거예요. 치역이 뭐냐? 선택받은 친구들로만 이루어진 집합을 치역이라고 불러요. 정의해 볼게요.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대응되는 집합. 대응되는 집합? 대응되는 집합? 정의역에 의해. 정의역에 의해. 공역에서 대응되는. 공역에서 대응되는 집합. 약간 아쉬워요. 치역도 뭐? 집합이겠지. 무엇을 원소로 하지? 집합하면 여러분 표현법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될 거 아니야. 치역은 항상 유한집합이야? 항상 가산이야? 항상 비가산이야? 뭔지 알 수 없지. 그러면 당연히 어떤 표현법을 따라야 돼? 조건 제시법을 따라야지. 정의역과 공역을 대충 했다고 치역까지 대충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이 친구는 무엇을 원소로 하는 집합? x를 원소로 하는 집합 이렇게 쓰면 되지. 근데 치역에 들어가는 원소가 여러분 어차피 공역의 원소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x 대신 y라고 쓸게. 이해가 좋겠죠? 그래야 x를 쓴다고 틀려? 안 틀려. y를 원소로 할 거예요. 근데 어떤 y죠? fx 그치, x의 선택을 받은 친구들이잖아. 즉 y는 fx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x는 뭐죠? 정의역의 원소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치역의 정의예요. 여러분 이거 보여요? 이거 보여요? 어때요? 어떻죠? 치역과 함수의 그래프 어때요? 뭐가 같아요? 그렇죠. 조건이 같죠. 조건이 같지만 원소로 갖는 것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이름이 두 갈래로 나뉜 거예요. 저 상태에서 y를 원소로 하면 치역이고 순서상 x, y를 원소로 하면 함수의 그래프가 된 거예요. 따라오나요? 자, 그럼 이 친구 치역이 뭘까요? 그냥 135라고 하면 안 되죠. 135를 원소로 하는 집합입니다. 이게 치역이에요. 자, 이 친구는 치역이 어떻게 되죠? 얘는 치역이 뭐예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치역을. 치역을 알려고 뭐 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치역을 알기 위해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대응을 알기 위해 그래프를 그리는 거라고. 대응을 눈에 보이도록 쉽게 표현하기 위해 기하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얘도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라고. 즉 정의역이 정의된 상태에서 치역을 알고 싶어? 그럼 뭐 해야 돼? 기하적 표현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근데 비가산집합은 이 행위를 못하니 그래프라는 어떠한 차선책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x축, y축. y는 x제곱 플러스의 꼭지점이 어디죠? 0,1이죠. 그 다음 이렇게 생겼죠. 함수값이 다 어디 있어요? 1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 있죠. 자, 치역이 뭐죠? y 바 y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치역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당연히 치역은 공역의 무슨 집합이어야 되죠? 부분 집합이어야 합니다. 자, 가끔 문제가 이런 것도 나와요. 이제 다음 중 함수인 것을 고르시오. 그러니까 함수냐 함수가 아니냐를 구분하는 문제도 나와요. 자, 그러면 함수냐 함수가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도 집합의 종류에 따라 따로따로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는 게 맞겠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올 때가 있고 그래프로 나올 때가 있으니까요. 그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왔을 때 예시를 한번 보여줄게. 자, 이거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이걸 표현 안 했네요. 미안합니다. 화살표 F 이렇게 쓰면 돼요. 가끔인데 여러분, 가끔인데 혹시나 모르니까 써둘게. 이렇게 쓰기도 해요. X 화살표 Y 해놓고 여기다 F 이렇게 쓰기도 해요. 잘 안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함수가 아닙니다. 이유는요? 그렇죠. 3이라는 정의역의 원소가 대응을 갖지 않아요. 따라서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 이해됐어요?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요? 정의역의 원소 3이
하나의 대응보다 많은 대응을 가져요. 따라서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 얘는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함수가 맞습니다. 왜죠? 정의역의 각 원소 x마다 공역의 한 원소에 대응합니다. 따라서 함수입니다. 라는 겁니다. 즉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정의역의 원소가 화살표를 갖지 않으면 함수가 아니에요. 두 번째, 화살표를 중복해서 가지면 함수가 아니에요. 자, 그럼 이걸 비가산집합 영역에서는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는지 봅시다.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함수예요. 왜죠? 아닌 거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함수예요? 아니에요? 함수예요. 함수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함수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x 값 하나당 y가 하나 대응되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x 값 몇 개? 하나당 하나의 y가 대응되어야 된다고요. 즉 x축에 수직인 직선을 긋습니다. 이렇게요. 이게 무슨 말이죠? x가 하나 배정된 거예요. 교점이 몇 개 있어야 되죠? 하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 친구는 이 레이더를 잉 하고 이렇게 하면 다 하나. 아, 함수네. 잉. 쌤 여기는 교점이 없는데요? 없는 것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쟤는 정의역에서 빼면 돼요. 이해합니까? 쟤는 정의역이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어때? 교점이 두 개네. 이게 여기서 보면 무슨 뜻이야? 두 개의 화살표를 날렸다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아니라는 거죠. 얘는요. 오 마이 갓. 함수가 아니다. 즉 함수의 기하적 의미는 두 갈래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벤 다이어그램에서는 화살표가 없거나 두 개 이상이면 안 됩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즉 비가산집 그리고 비가산집합에서는 x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무조건 하나만 나온다. 두 개 이상 나오면 안 된다. 이게 함수의 기하적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되니?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란 자고로 그냥 이쪽에서 시작했잖아? 그러면 빠꾸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다 갑자기 빠꾸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얘도 문제가 뭐야? 가다가 빠꾸에서 다시 돌아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이러면 함수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함수의 기본적인 뜻과 표현을 배워봤어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함수의 정의란 정의역의 각 원소 x마다 공역의 한 원소 y가 대응되는 관계예요. 이해했죠? 외우세요. 외워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수 배워서 알죠? 모든 게 함수입니다. 함수의 3요소는 정의역, 공역, 치역이라 하지 마세요. 제발. 치역은 어떻게 나온 거야? 정의역, 공역, 대응이 있기 때문에 치역이 발생한 것뿐이에요. 3요소는 정의역, 공역, 대응입니다. 그래서 함수의 표현은 뭐예요? 정의역, 공역, 대응을 이야기하는 이런 표현,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 특징이 뭐야? 구체적인 대응을 표현해주지 못해요. 그래서 그 대응을 표현할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 집합마다 다르더라 이거지. 그럼 집합이 유한집합이면 벤 다이어그램을 사용하여 표현합니다. 근데 집합이 비가산집합이면 이런 표현을 못 쓰죠? 그래서 함수에 그래프 개념을 도입한 거죠. 왜? 이거 다 왜 한 거야? 결국 따지고 보면 치역에 대한 생각을 해보고 싶었던 거죠. 지금 하려고요. 함수의 기하적 의미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따지면
하나당 화살표를 하나씩만 날려야 되니까 아예 안 날리거나 2개 이상 날리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래프적으로 따지면 하나의 x라는 것은 x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었을 때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때마다 항상 교점이 몇 개? 하나만 존재해야 됩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가산집합을 안 했죠. 그건 6시에 배웁니다. 그게 수열이죠. 수열이에요. 그때 가서 연장해서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선 정의역이 가산집합인 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공통수학 2까지는 가산집합이 정의역인 함수를 다루지 않습니다. 왜요? 선행 과정이니까요. 그게 수열이니까요. 라는 거야. 하지만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도 나온다는 건 풀 수 있으니까 나온다는 거겠죠? 그 풀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규칙성이에요. 사실 규칙성. 뭔가 규칙을 갖는 어떠한 함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유형이니까 무시하고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됐나요? 네, 이게 함수의 뜻과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 배울 것은 이제 함수의 종류예요. 어떤 종류가 있는가? 우리는 여러 가지 함수라고 이야기해요. 아직 우리 어디예요? 우리 아직 어디죠? 정의입니다. 뜻과 표현에 머물러 있어요. 이제 성질의 그 중간 다리에 왔어요, 우리. 여러 가지 함수. 함수 중에도 어떤 특이한 성질을 갖는, 특이한 특징이 있는 함수를 먼저 배우겠다라는 겁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1대 1 함수입니다. 자, 1대1 함수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정의부터 쓸게요. 이해하면 외워야 돼요. 정의역에 임의에 무슨 뜻? 랜덤, 무작위, 아무거나 뽑아도 모든, 항상 이런 뜻이야. 임의의 두 원소 x1, x2에 대해. 안 써도 돼요. 여러분 적혀 있어. 개념에. x1보다 x2가 클 때. 자,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다를 때. 이런 뜻이에요. 답들? 얘가 더 크다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그냥 다를 때란 뜻인 거예요. 같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인 거지. 같지 않고 다를 때. 만약 더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겠죠. 당연히. 이때 어떤 함수에 대입을 해본 거야. 근데 이 두 함수 값이 다른 거야. 그럼 여러분, 얘들의 대소 비교를 할 필요가 있어? 없지. 그러니까 그냥 아직은 이렇게 써요. 얘이면 함수 f는 1대1 함수라고 불러요. x 값이 다르면 함수 값도 다른 거야. 자, 그럼 1대1 함수가 기하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바로 배워봐야겠죠. 두 가지를 생각해야겠죠? 마이크가 졸라게 시끄럽네. 자, 이런 함수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x가 만약에 1에 대응돼요. 그럼 2는 더 이상 1에 대응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3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다른 애를 찌르는 걸 1대1 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프로 따져볼까요? 그래프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 생각해요. 여러분 대우를 생각해 보세요. 이건 대우도 알아야 돼요. 너희면 너희다의 대우가 뭐죠? fx1과 fx2가 어떠면? 같으면 x1과 x2가 같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세요. 자, 이러한 친구 1대1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1대1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맞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위험해요. 지금 증감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정의를 생각하세요. 먼저 x1과 x2가 다를 때 그럼 여러분 저 다를 때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다른 모든 이야기들을 상대적으로 다 비교해야 돼요. 이건 너무 어렵죠. 그래서 대우를 생각하는 게 편해요. 뭐가 같으면? 함수 값이 같으면 즉 y가 같으면 이런 얘기 아니야? 그래서 함수와 비슷하게 얘는 y축의 수직인 직선을 긋는 거예요. 이게 뭐죠? 뭘 고정한 거죠? y를 고정한 거죠. 함수 값이 같으면 이런 뜻이에요. 같으면 x 값이 몇 개다? 하나만 나와야 돼요. 이런 얘기죠. 얘가 두 개라는 건 무슨 뜻이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치면 두 친구가 한 놈을 찔렀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함수의 기하적 의미는 x축의 수직인 직선과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고 그 중에서도 1대1 함수의 기하적 의미는 y축의 수직인 직선이 한 점에서만 만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징 내려오면 계속 한 점이죠. 1대1 함수구나. 2차 함수 어때요? 징 1대1 함수예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1대1 함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증감성이 일정해야 돼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증감성과 연관은 충분히 있겠죠. 하지만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은 성립하지 않아요. 나중에 배울 겁니다. 물론 증가함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증가함수면 1대1 함수입니다. 왜? 함수값이 계속 증가한다는 건 같은 값을 갖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1대1 함수를 논할 때 증가함수여야 됨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지. 1대1 함수이면 뭐시긴 안 돼요. 증가함수이면 1대1 함수는 맞습니다. 감소함수이면 1대1 함수인 건 맞아요. 뒤에 증가함수 가서 다시 이야기할게요. 이게 1대1 함수다. 다음 두 번째는 1대1 대응이에요. 자, 1대1 대응은 정의가 뭐냐?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1대1 함수여야 합니다. 1대1 함수를 만족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합니다. 공역과 치역이 같다. 무슨 뜻일까요? 남는 원소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어때요? 2라는 친구가 선택받지 못한 공역의 원소죠. 이런 애가 남으면 1대1 대응이라고는 못 부릅니다. 이런 얘기야. 즉 유한집합으로 보자 라고 하면 어때요? 이미 틀려먹었죠. 개수가 달라요. 이러면 안 됩니다. 느껴져요? 1대1 대응이 되려면 정역과 공역이
집합의 종류가 같아야 돼요. 유한이면 동시에 유한이면서 개수도 같아야 되고요. 가산일 거면 자연수 개수로 똑같던지 그래야 돼요. 정의역이 실수 집합인데 공역이 자연수야? 이건 1대1 대응이 되지 못합니다. 개수가 같아야 된다. 크기가 같아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라고 해봅시다. 2, 3, 4. 그러면 이렇게 됐어요. 1대1 함수입니까? 네. 공역과 치역이 같나요? 네. 따라서 얘는 1대1 대응이다. 라는 거예요. 자, 다음입니다. 비가산 집합에서는 어때요? 비가산 집합에서 1대1 대응의 의미는 뭘까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1대1 함수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대1 함수를 만족한다. 즉 y축에 수직인 직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계속 하나인데 남는 게 없는 상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산에서 딱히 할 얘기가 없다. 예를 들면 이게 함수의 그래프라고 쳐봐. 그럼 A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정의역을 갖고 있잖아요. 이거 A, B라고 해봅시다. A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정의역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얘는 1대1 함수입니까? 1대1 함수예요? 맞죠? 맞잖아. 이 대답이 왜 안 나와? 방금 배웠는데. 맞지? 공역과 치역이 같나요? 라는 말을 할 거면 뭐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돼요? 공역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거예요. 근데 공역에 언급했을 때 딱 B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왔어. 그럼 얘는 1대1 대응까지 가는 거예요. 이해했니? 네. 이게 1대1 대응입니다. 다음 세 번째예요. 항등함수입니다. 항등하면 뭐 떠올라? 항등식. 항상 성립하는 뭐식이죠? 자, 근데 저는 그거보다 항등원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항등원. 항등원이 뭐였니? 연산을 진행해도 자기 자신이 나오게 되는 원소를 말하지. 항등함수, 함수도 연산이 있어요. 함수에도 연산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럼 함수에서 어떤 연산을 진행했을 때 항등함수와 연산하면 그래도 자기 자신이 나온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항등함수입니다. 자, 일단 항등함수는 여러분 어떤 함수를 말하는지 벤 다이어그램으로 먼저 표현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있고요. 함수 f에 대응됐을 때 1은 반드시 1에 대응돼야 되고요. 2는 2에 대응돼야 돼요. 3은 3에, 4는 4. 즉 자기 자신에게 대응되어야 하는 함수예요. 그럼 여러분 공역은 얘네를 포함하고 있으면 얘네보다 커도 괜찮지. 근데 그걸 허용하지 않아요. 항등함수는. 공역도 뭐와 같아야 돼요? 정의역과 일치해야 돼요. 즉 항등함수란 일단 x에서 어디로 해? x로의 함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대입하면 내가 나와야 돼요. 즉 fx가 뭐예요? x인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 이런 오해를 하세요. 쌤, 그러면 항등함수는 얘네요. y는 x, 얘가 항등함수인 거죠? 틀렸어요. 왜? 저는 저 집합 x를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저 x는 여기처럼 1, 2, 3, 4여도 돼요. 그럼 제 그래프는 뭐예요? 1,1, 2,2, 3,3, 4,3. 얘네만 탁탁 찍어놓은 게 이 함수의 그래프예요. 즉 항등함수라고 했는데 바로 얘가 떠오르는 건 여러분들은 그 무수히 많은 항등함수 중에 하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항등함수? 정의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인 항등함수만을 항등함수라고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지. 정의역은
여러 개일 수 있는 거예요. 항등함수의 정의는 정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인데 대응이 뭐야? fx가 뭐야? x인 그런 함수를 우리는 항등함수라고 부른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친구는 좀 특이한 게 얘는 대응을 표현하기 위해서 벤 다이어그램이라든지 그래프라든지를 그릴 필요가 딱히 없죠. 왜? 그냥 자기 자신한테 가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러면 항등함수의 종류는 그냥 정의역이 무엇이냐만 생각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돼요? 정의역만 결정해주면 어떤 항등함수인지 바로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정의역을 항등을 의미하는 i를 써서 이런 f를 우리는 i라고 써요. 이게 항등함수란 뜻이에요, 이제부터. 근데 i라고 하면 정의역이 뭔지 모르잖아.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작게 첨자로 이렇게 써줘. 이렇게. 이렇게 쓰면 정의역이 1과 2를 원소로 하는 집합인 항등함수구나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는 잘 안 씁니다. 이렇게 쓸 바에 우리 고등교육에서 문제가 어떻게 나와? x가 1, 2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야. 그때 ix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니? 자,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한테 아무 말도 없이 얘가 나오는 게 아니야. i를 이렇게 뭐라고 해줘요. 이렇게 ix는 항등함수이다. 이렇게 항상 써줍니다. 끝에 괄호로. 그렇다고요. 네. 그러면 여러분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1대1 함수이면서 무언가를 또 만족해야 되잖아. 즉 1대1 함수 중에 뭐가 있는 거야? 1대1 대응이라는 것이 있는 거지. 근데 얘들아 항등함수 봐봐. 어때? 1대1 대응 아니야? 즉 우리는 1대1 대응 중에서도 가장 특이한 항등함수라는 걸 배운 거예요. 이러한 순서로 세 가지 개념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크게 그릴 필요가 있어? 좀 크게 그리네. 자, 다음 교육 과정상 마지막 함수예요. 마지막은 상수 함수입니다. 상수 함수 뭘 것 같아? 무엇을 대입하던 같은 값이 나오는 거야. f가 x에서 y로의 함수일 때 fx는 c, 컨스턴트, 상수의 c예요. c가 나온다. 근데 c는 뭐의 원소여야 돼 일단? y의 원소여야 돼요. 이걸 상수함수라고 불러요. 자, 그럼 또 벤 다이어그램으로 따지자면 그냥 간단하게 표현할게요. 하나의 원소가 있으면 다 꼬라 박히는 거예요. 이렇게 꼬라 박히는 거야. 이게 상수함수. 그걸 그래프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y축의 수직인 직선인 거죠. 자, 물론 정의역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막 끊길 수도 있고 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교육과정인데 우리 내신에 들어가면 쌤이 뭐도 가르칠 거냐면요. 증가함수와 감소함수도 가르칠 거고요. 여러분 지금 필기하신 거 내신 때 그대로 쓰셔도 돼요. 이게 다섯 번째고요. 다음은 주기함수라는 것도 배울 거고요. 삼각함수에서 나오죠. 증가감소 정의 언제 배우게? 여러분 이미 배웠나요?
안 배우셨어요 이거? 교육과정상 증가함수는 미적분 1에서 배우는 개념입니다. 근데 제가 보여드리긴 했었죠? 기억나니? 순열과 조합에서 제가 이야기를 잠깐 했었어요. 뭐 그 다음에도 한 번씩 써드렸지만. 다음 우함수와 기함수와 우함수예요. 이 세 가지를 다 배울 필요가 있다. 오늘은 안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 가지 함수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하면 함수 단원이 끝이에요. 여러분 개념을 한 장 딱 넘겨보시면 얘네는 끝이 아니라 뭐도 나와요 이제? 두 가지 함수가 나와요. 첫 번째 합성함수, 두 번째 역함수가 나와요. 합성함수와 역함수는 함수의 연산이에요. 수끼리의 연산 뭐 있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어요. 함수끼리는 합성함수, 역함수가 있다라는 거죠. 집합끼리 연산 뭐 있어요?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여집합이 있어요. 함수는 합성함수, 역함수가 있는 거예요. 합성함수입니다. 자, 어떤 함수 f가 있고 g가 있을 건데요. f는 x에서 y로의 함수고 g는 y에서 z로의 함수예요.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x에서 y로의 함수 f가 있는데 여기에 한 원소 x가 있다 치면 너를 f에 대응하면 뭐가 나와요? f에 대응시키면 뭐가 나와요? fx가 나온다 칩시다. 그 y가 fx예요. 그죠? 얘를 y에서 z로의 함수 g에다가 다시 한번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g, fx. fx를 g에 대입한 이 친구가 나오겠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너를 대입하면 얘가 나오는 함수를 합성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를 f에 대입하면 너고 너를 g에 다시 대입하면 너다. 근데 x를 대입했을 때 너가 나오도록 하는 함수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걸 뭐라 부른다? 합성함수라고 부른다는 거야. 말 그대로지? 두 함수를 합성하는 느낌인 거야. 자, 그래서 그 친구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g 동글뱅이 f라고 써요. 읽을 때는 g와 f의 합성함수 또는 g 합성 f 또는 g circle f라고 불러요. g circle f. 자, 여러분 그러면 이 g circle f라는 합성함수는 정의역이 뭘까요? x예요. 왜요? 맨 처음에 이 x값을 f에 대입하시잖아. f에 대입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f가 가지고 있던 정의역의 원소가 이 합성함수의 정의역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얘가 되는 거죠. 얘가. 그럼 얘를 쫙쫙 대입하고 나면 함수값은 백그라운드가 뭐죠? 공역이 뭐예요? 얘인 거예요. 이 중에 하나가 나올 거니까. x에서 어디로 해? z로의 함수가 되는 거예요. 함수의 3요소 첫 번째 정의역, 두 번째 공역, 세 번째 내가 지금 대응을 표현을 안 해줬죠. 대응은 뭐라고 할래요? g circle f라는 함수에 x를 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gfx가 나와야 돼요.
얘들을 같은 걸로 인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진짜 병신입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그냥 언젠 제로 써도 되고 언젠 예로 써도 되고가 아닙니다. 얘는요, 두 함수의 연산을 표현해 놓은 거예요. 얘는 뭐예요? x를 f에 대입한 값을 g에 대입한 값이에요. 이건 함수 표현이고요. 이건 어떠한 값을 나타낸 거예요. 이해됩니까? 얘는 이거라는 거예요. 이 원소를 말하고 있는 거야. 항등함수에서 fx는 x에서 x를 대입하면 x가 나옵니다. 이런 뜻이잖아. 얘도 이러한 함수에 x를 대입하면 이런 함수값이 나와요.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그럼 저 합성함수를 나타내는 기하적 표현 벤 다이어그램으로는 이렇게 하죠. 그래서 뒤에서 배울 게 뭐가 있을까요? 그쵸.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 사실 메인이에요. 그걸 정말 잘 해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정말 잘 알아야 돼. 왜냐? 이게 미적분 1, 2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 중요하다는 이유는 여러분, 모든 문제가 거기서 나온다는 건 아니야. 근데 여기서 이걸 절어버리잖아? 이걸 대충 하지? 거기서 어느 한 유형을 그냥 거의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안 돼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다시 얘를 확실하게 공부하러 오지 않는 이상 그 유형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유형이 한 개냐? 아니에요. 여러분 대수에서 느끼지 않았나요? 지수함수 배우면 한 유형, 로그함수 배우면 똑같은 유형 또 나오고, 상학함수 배우면 또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야. 합성함수가 계속 모든 개념의 유형에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유형마다 여러분들은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는 순간 다 점프하셔야 돼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까지 오늘 아마 할 것 같아요. 역함수는 안 하고요. 네. 그거 하기 전에 이 친구는 너무 어려워서 일단 성질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합성함수는 어떠한 함수를 말하는 거이면서 뭐야? 연산을 배우는 거예요. 알겠죠? 합성함수로 이루어진 함수를 배우는 것도 맞지만 연산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두 함수를 합성하면 뭐가 나오느냐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성질하면 첫 번째가 항등원이죠. 처음으로 이야기할 것은 F에 무엇을 합성해야 다시 F가 나오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근데 지금 F가 뭔지 이야기를 안 했죠. 그쵸? 일단 그냥 대충 그냥 할게요. 뭘 합성해야 F가 다시 나올까요? 항등함수예요. 그래서 제 이름이 항등함수라니까. 다음, 교환법칙. 얘도 그대로 나와요. 이거 설명이 필요하니? 그냥 그런 거야, 그치? 항등함수는 그 값을 대입했을 때 그냥 자기 자신이 나오니까. 여러분,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F라는 함수에, 잘 들어, F라는 함수에 합성함수를 합성하면 나 자신인 거 맞습니다. 근데 F라는 함수에 어떤 함수를 합성했더니 F가 됐어요. 그럼 이 함수는 뭔가요? 라고 했을 때 걔를 합성함수라 단정하는 건 안 돼요. 다른 거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합니까? 얘를 안 들어도 되나요? 넘어갈게요. 다음은 역원 얘기해 봐야겠죠. 역원이 뭘까요? F에 무엇을 합성해야 I가 되나요? 아닙니까? 그럼 얘는 항등원이라 항등함수였지. 역원은 뭘까요? 그래서 역함수를 다음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항등함수의 성질에 나오지 않고
역함수의 성질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할 것은 이제 실수배 합차 곱 나눗셈은 할 게 없잖아. 합성함수 자체가 연산인데 무슨 더하고 빼고 자시고야. 그런 얘기 안 해도 되지? 그럼 할 얘기가 뭐 있어 이제? 연산 법칙이 남았지. 교환 법칙. G 서클 F와 F 서클 G가 같을까요? 서로 같은 함수라는 게 뭘까요? 아까 안 쓰긴 했는데 원래 써야 됐어요. 서로 같은 함수의 3요소가 뭐야? 정의역, 공역, 대응이잖아. 서로 같은 함수이려면 정의역, 공역, 대응이 같아야 돼요. 함수값이 똑같이 나오는 느낌이어도 공역에 남는 원소가 둘이 달라. 그럼 얘는 같은 함수라고 볼 수 없어. 알겠니? 자, 얘네는 일반적으로 다르겠지. 그럼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 혹시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던 거 우리 딱 하나 배웠다? 그렇지, 행렬이지. 행렬의 곱셈이 교환법칙이 성립 안 하지. 근데 쌤이 규칙이 없지만 사실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규칙을 알려줬었죠. 얘도 규칙이 있을까요? 얘는 수학적으로 규칙이 없어요. 얘는 그냥 규칙이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그냥 불규칙합니다. 언제 갑자기 아다리 맞게 좋아질 수도 있는데 그럼 언제 아다리가 좋게 둘이 같아지냐? 규칙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해봐야 돼요. 오케이? 근데 그 전에 첫 번째 기준부터 생각해야 돼요. 함수값이 같은 것만 따지지 말고 제발 애초에 얘랑 얘가 정의역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공역도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부터 따져볼게요. 합성함수의 성립조건, 존재조건이라고 쓸게요. 성립조건은 얘를 연산으로 보는 거고 존재조건 얘를 하나의 함수로 보는 거예요. 자, G 서클 F라는 함수가 존재하고 싶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합성함수 정의할 때 보면 여러분 얘를 흔히 속함수라고 많이 불러요. 얘를 뭐라 부를까? 겉함수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러면 정의할 때부터 제가 뭐라 그랬어? 겉함수, 속함수의 공역이 겉함수의 정의역과 같은 거 보이죠? 그래야 될까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저렇게 정의했지만 존재 조건이 따로 있어요. 뭐냐? 속함수의 공역이 잘 봐. 아직 쓰지 마. 겉함수의 정의역과 같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G의 정의역은요, F의 발사대예요. 자, 이러한 F와 G가 있다고 쳐봅시다. 이러면 합성함수가 항상 성립해요. 존재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F의 선택을 받은 원소가 반드시 G에 있어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대입을 할 수가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야. 근데 제가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이번엔. Z에서 W의 함수 G가 있는 거야. 자, 이 F와 G로 G 서클 F라는 합성함수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게 가능해요.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얘를 대입해서 다음 걸 대입할 수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함수의 공역이 속함수의 공역이 겉함수의 정역보다 큰 집합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F의 치역이에요. 선택받은 원소가 중요한 거예요. 너가 G의 정의역에 뭐 하면 돼요? 그렇죠. 부분 집합이면 되는 거예요. 얘가 이런 식으로 있어도 상관없잖아요. F의 선택을 받은 친구들이 G의 정의역의 부분 집합이면 합성함수는 존재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를 처음에 정의할 때부터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에선 정의해주고 존재 조건도 교과서에 안 나와요. 하지만 이런 게 맞다라고 지금 그냥 플러스 알파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애초에 G서클 F라는 친구랑 F서클 G라는 친구는 이것조차 둘 중에 하나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니? 아니 둘 중에 하나가 이 존재 자체 안 할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갖겠어요? 말이 안 되죠, 딱 봐도. 다음은 결합법칙이에요. 자, 하나를 더 가져올게요. H라는 함수도 가져오겠습니다. H서클, G서클, F예요. 결합법칙이 뭐야? 어떤 연산을 먼저 하든 상관없습니다. 이거 아니야. 앞에 걸 먼저 합성하던 뒤에 걸 먼저 합성하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 줄게요. 여기다가 그냥 추가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H서클, G서클, F라는 것 자체가 속함수가 얘예요. 그죠? 여기서부터 하나씩 넣는 거거든요. X에 가까운 거부터. 그럼 얘를 넣으면 F, GFX. 그 다음 뭐 나와? HGFX. 얘가 나올 건데 얘를 먼저 이 합성을 먼저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여기다 대입해도 얘고 따라오지? G서클 H를 먼저 해서 여기가 X면 GX가 나오고 너를 대입하면 HGX가 나오지. 됐어? 근데 X를 여기다 대입하면 F에다가 뭘 대입해야 얘가 나오느냐를 생각해봐도 fx인 거야. 다를 게 없다는 거지. 뭐부터 하느냐는 상관이 없다. 라는 게 합성함수의 성질이에요. 됐나요? 자, 합성함수 성질까지 배웠고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해야 돼요. 시간이 없네요. 우리가 지금 안 한 게 뭐냐?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조사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역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안 배웠어요. 그리고 유리함수, 무리함수를 안 배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죠. 이거 할 생각이 없어요. 다음 시간에 질문을 받고요. 합성함수 그래프를 약 1시간 정도 공부하고 역함수를 1시간 정도 공부하면 끝날 거야.